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릿기릿의 히릿입니다. 매일 아침 출근길 히릿과 함께하는 아침 이슈 정리. 그럼 오늘도 시작해볼까요? 먼저 지난밤 미국 증시가 어땠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하루 휴장 후에 문을 열었습니다. 다우는 0.7% 상승, 나스닥은 0.7% 하락, S&P 500도 0.2%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는 이렇게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지만 차익 실현 매물들이 나오면서 하락했습니다. 장 초반에 상승을 이끌었던 건 주마다 발표하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인데요. 예상치가 23만 5천 건이었는데 이것보다 더 높은 23만 8천 건을 기록하면서 9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노동시장이 둔화되고 있다는 것으로 해석되면서 상승했는데요. 거기에 경상수지가 발표되었는데 경상수지도 좋지 않았습니다. 지난 1분기 적자가 2,376억 달러로 지난 분기에 대비해서 7%나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며 적자가 가속되었습니다. 이렇게 약세되는 데이터들이 나왔지만 미국 연준의 카시카리 총재의 매파적인 발언들이 나오면서 국채금리는 소폭 상승했습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2.6%나 하락했고요. 엔비디아는 3.5%나 하락했습니다. 특히 장 초반에는 3.8%가 넘는 상승세를 보이다가 이렇게 하락했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체감상 하락폭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합니다. 고점과 저점의 등락폭 차이를 본다면 8.8%에 가깝다고 합니다. 매핑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부분은 상승한 모습인데요. 그 중에서도 기술주들의 하락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특히 엔비디아가 3.5%가 하락하고 마이크로소프트는 0.1% 하락하면서 엔비디아의 시총 1위는 3일 전화로 끝이 났습니다. 엔비디아는 마이크로소프트에 다시 시총 1위를 반납했고요. 그 와중에 애플도 2%나 떨어지면서 아슬아슬한 차이로 엔비디아는 시총 2위를 유지했습니다. 엔비디아가 하락하면서 다른 반도체 주식들도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럼 어떤 특징주가 있었는지 딱 세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AMD입니다. 다른 반도체 주식들은 다 하락했지만 AMD는 4% 상승했는데요. 월가의 유명한 투자사 중 하나인 파이퍼 샌들러에서 AMD의 투자 등급을 비중 확대로 올리고 목표가도 175달러를 제시했다고 합니다. AMD가 AI 전용 칩 시장에서 좋은 위치를 선점하고 있다면서 하반기에는 매출이 급증할 것이라고 평가했는데요. 그러면서 탑픽으로 제시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다음은 델 테크놀로지인데요. 어제 머스크가 델과 슈퍼마이크로 컴퓨터가 테슬라의 xAI에 서버를 공급한다는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그러면서 장 초반 상승했지만 엔비디아를 필두로 기술주들이 떨어지면서 같이 하락했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얼마 전에 버진 갤럭틱의 10대1 역분할 소식을 알려드렸었죠. 이번에 니콜라도 역분할을 추진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30대1이라고 하네요. 이러한 소식이 나오면서 니콜라는 31%나 하락했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요 이슈가 뭐가 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삼성전자 주가가 슬금슬금 오르고 있는 중인데요. 이 와중에 외국인의 선물과 현물 매수도 몰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추가 상승을 이어갈까 싶었는데 미국 증시를 통해서 안 좋은 소식들이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반응할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흐름들이 당분간 이어질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죠. 다음입니다. 대왕고래 관련주들의 흐름은 계속 봐야겠죠. 지속적으로 호재와 악재가 나올 거기 때문에 변동성에 유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대왕고래 관련해서 전략회의가 있는 날이죠. 뉴스에 팔아라 흐름이 나올지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겠네요. 그리고 다음입니다. 여름철에는 전력난이 심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에너지 기업과 그리고 폭염 관련주도 지켜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구리 가격의 반등도 이어질지 구리 관련주도 주목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제주도에 물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일단은 이런 이상기후가 나타나게 되면 우리나라에서는 폐기물 관련주를 볼 필요가 있겠죠. 그리고 음식료 관련주도 어떻게 반응하는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음입니다. 음식료주와 화장품주가 잘 나가고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 국민연금이 비중을 축소했다고 하는데요. 비중을 축소한 것은 아무래도 그동안 주가가 많이 올랐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위탁 운영하는 업체들이 차익 실현을 조금씩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소식이 음식료와 화장품주의 랠리에 조정을 가져올지 아니면 상관없이 계속 상승할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해상운임이 코로나 시국만큼 오를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해운주를 주목할 만하고요. 그리고 최근 이러한 소식 때문에 조선주도 상승을 하고 있죠. 그래서 해운주와 조선주도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이러한 해상운임의 상승이 중소수출업체들에게도 어떤 영향을 줄지도 체크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주요 일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미국 선물옵션 동시 만기일이고요. 이번 만기일에는 옵션 만료금이 역대급으로 크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만큼 변동성이 큰 모습을 보여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동해 가스전의 전략회의가 있을 예정이고요. 미국에서는 당뇨병 학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한중 NCS의 상장이 있습니다. IBK 투자증권에서 청약을 진행했습니다. 그리고 레드벨벳이 컴백한다고 하네요. 마지막으로 전일 시간의 특징주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일 시간회에서 미래산업은 9.9%가 상승했는데요. SK하이닉스와 반도체 검사장비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에 이렇게 상승했고요. DI도 SK하이닉스향 반도체 검사장비 수주 소식으로 7.4%가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그리고 태광 같은 경우에는 대왕고래와 관련한 이슈로 시간 내에서 4.3%가 상승했고요. 하나기술은 9.1%가 하락했는데요. 1년 전에 체결했던 2차전지 조립 라인 턴키 계약이 해지되면서 9.1%가 하락했습니다. 여기까지 히리코 아침 이슈를 정리해봤는데요. 그럼 오늘 장도 힘내시고요. 지금까지 히릿이었습니다. 빠이요.